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있어서 법정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텔린 제126조의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틀림. 표현 대리인 이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 대리인 이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그 권한 외에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기 신청 행위를 기본 대리권으로 가진 사람이 대물변제라는 사법 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 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같은 종류의 행위가 아니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틀림.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 행위라 할지라도 표현 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권한 규정에서의 제3자에는 당해 표현 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외의 전득자도 포함된다. 틀림.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권한 규정에서의 제3자는 당해 표현 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에 한하며 상대방과 거래한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갑이 만 18세인 대학생 을에게 X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이 분양하는 X아파트를 3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만일 을이 무권대리인이었고 병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에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X아파트 단지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을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됩니다.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갑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갑이 허가신 청렴력 의무에 이행거절의 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전 거래계약 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위 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계약 체결 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계약 체결 시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지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됨에 있어 귀책 사유가 있는 자도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갑은 18세 때 시가 5천만 원에 상당하는 명화를 법정 대리인인 병의 동의 없이 을에게 4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당시 을은 갑의 외모로 보아 그가 성년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 갑이 미성년자의 경우 병은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갑은 추인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갑은 능력자가 된 후 추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병이 추인하는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갑은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할 수는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자기가 한 법률 행위 단독으로 취소 가능하므로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을이 병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한 경우 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매매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 여부에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갑이 매매 대금을 전부 유흥비로 탕진한 후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을은 명화를 반납하더라도 매매 대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법정 추인이 된다. 틀림.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 추인이 된다. 피성년 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틀림.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차고 취소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상태를 벗어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틀림. 조건의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의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틀림.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의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은 무효이므로 그 증여계약의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틀림.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불법조건의 경우로서 그 계약 전부가 무효이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하다. 틀림.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불법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틀림. 주, 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컨대 7월 15일에 앞으로 1년이라고 한 때에는 기산일은 7월 16일이 되고 만료점은 그 다음에 7월 16일의 전일인 7월 15일 오후 12시이다.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일이 2016년 7월 19일 10시인 경우 늦어도 7월 12일 24시까지 사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발신하면 된다. 틀림.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원총회일이 7월 19일이라고 한다면 18일이 기산점이 되어 그날로부터 역으로 7일을 계산한 날의 말일인 12일 오전 0시에 만료한다. 따라서 11일 24시까지는 총회 소집 통지가 발송되어야 한다. 정답 3번입니다. 니은 틀림. 초일불 산 2번 칙에 따라 기산점은 3월 15일이 됩니다. 또한 주, 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따라서 만료점은 4월 14일 24시입니다. 권리자의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된다. 틀림.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의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틀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 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이자, 부영료, 금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서 1년 이내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회의 변제로서 소멸하는 소비대차의 원리대금 채권은 물론이고 이자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소정의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틀림.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시효 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을 것을 요한다. 틀림. 시효 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재판상에 청구를 한 후에 소의 각하가 있고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에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다시 재판상에 청구를 한 때로부터 중단된 것으로 본다. 틀림.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 외에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63조 제2호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의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틀림.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말 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판례는 담보가 등기가 설정된 후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음식점의 음식료에 대한 채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다. 틀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